자, 문제 21번. 이상기체의 정합비열 CP와 정적비열 CV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단 R은 이상기체 상수이고 K는 비열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자,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보기 1번에 보시면 1번에 CP는 CV의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합비열이 정적비열의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러한 관계는 아예 없는 거죠. 이건 없어요. 자, 이런 관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자, CP가 CV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작다? 틀렸죠?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예, 틀렸어요. 2번. 자, 다음 3번. 자, 정합비열 마이너스 정적비열이 자, 이게 이상기체 상수다. 어때요? 3번이 맞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상기체 상수 구할 때 이 공식을 가끔 쓰기도 하죠. 예,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4번. 자, 4번은 자, CP분의 CV가 이게 비열비 K래요. 틀렸죠? 예, 반대로 썼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비열비 K는 뭐냐? CV분의 CP예요. 그래서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이 비열비가 1보다 큰 거죠. 예, 분자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 옳게 설명됐네요. 정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2번. 동일한 성능의 두 펌프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 주된 목적은 자, 이런 겁니다. 자, 동일한 성능의 펌프 두 대를 자,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와 그리고 자, 성능이 동일한 펌프 두 대를 자,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이제 관계를 물어봤는데 일단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자, 이게 어떤 게 늘어나냐면 자, 이때는 양정 또는 압력이 자, 2배가 돼요. 2배. 양정이 2배가 되는데 유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직렬 연결했을 때. 그런데 반대로 자, 동일한 성능의 두 펌프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는 이때는 유량이 2배가 돼요. 2배가 되는데 양정은 또는 압력은 얘는 변함이 없습니다. 둘은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자, 직렬일 경우에는 뭐가 증가한다? 양정이 증가하는 것이고 병렬 연결일 때는 뭐가 증가한다? 유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23번. 점성계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점성계수. 그러니까 이 보기 중에서 점도계가 맞는 것, 점도계인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자, 브루동관은 압력을 측정하는 측정기죠. 브루동관은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2번 피토관은 유속을 측정하는 기계, 유속. 그리고 3번에 세이볼트법은 이제 그 점도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제 하겐-포화젤의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라고 볼 수 있죠. 세이볼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4번에 슐리렌법. 자, 슐리렌법은 처음 들어보셨죠? 슐리렌법. 이것은 이제 유체역학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유체의 굴절률 변화를 시각화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슐리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 계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3번의 세이볼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4번. 지름이 5cm인 소방 노즐에서 물 제트가 40m/s의 속도로 건물 벽에 수직으로 충돌하고 있다. 벽이 받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에 이제 물 제트가, 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물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벽에 수직으로.
자, 이러한 벽에 자, 수직으로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때 이 소방 노즐의 지름, 자, 소방 노즐의 요 지름, 직경이 5cm라고 했고요. 5cm. 그리고 물이 분사되는 속도, 이 속도는 물이 분사되고 있는 이 속도는 자, 얼마냐? 40m/s래요. 그때 이 벽이 수직으로 받는 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직으로 받는 힘. 자,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 유량을 먼저 구하면 돼요. 유량. 자, 유량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즐의 단면적과 자, 유속을 이용해서도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유량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유량. 자,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노즐이죠. 노즐의 단면적에다가 그리고 유속을 곱하는 거잖아요. 유속을. 자, 그러면 단면적. 이게 단면이 원형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5cm. 미터로 바꾸면 0.05m죠. 0.05m. 0.05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노즐의 단면적이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유속. 얼마라고요? 40m/s. 40. 유속 40m/s를 곱해줘요. 그러면 자, 유량이 얼마 나오냐? 0.07853. 대략적으로 0.07853 세제곱미터/s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벽면이 수직으로 받는 힘. 자, 수직으로 받는 힘 F는 뭐냐? 바로 로우 QV죠? 로우 QV. 또는 자, 이 공식도 있는데 자, 지금 유량이라는 식이 AV라고 했죠. AV. 그럼 여기 유량에다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로우 곱하기 AV 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할 거면 유량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공식을 이용한다고 치면 유량을 구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할 거면 유량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량을 한번 구해 본 거예요, 유량을.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죠. 이제 교재에는 이제 이 방법으로 푼 거니까 이거대로 해볼게요. 자, 로우는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 1000.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교재에 있으니까 단위 생략할 겁니다. 1000 곱하기 유량은 0.07853 곱하기 자, 유속은 40m/s라고 했죠? 40. 네,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3141 나옵니다. 3141N.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공식으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공식으로. 그러니까 단면적. 이 단면적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속을 여기 넣고 유속을 제곱시키면 더 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푸는 방법이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값은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다음 중 표면 장력의 단위로 옳은 것은 자, 표면 장력입니다. 자, 표면 장력이 뭐냐? 유체의 표면에서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이에요. 자, 뭐라고요? 단위 길이당 힘. 자, 그래서 자, 표면 장력이 뭐라고요? 단위 길이당 힘. 힘이라고. 단위 길이당 힘이라고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단위가. 힘이니까 뉴턴이죠. 단위 길이당이니까 미터죠. 그죠? 그래서 표면 장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이게 표면 장력의 단위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지름 5cm인 구가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 공기로 방출한다. 이 구는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고 구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30도라면 공기와 구 사이의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약 몇인가? 자, 이거는 이제 대류 열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 열 전달하는 방법이 우리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전도가 있었고, 대류, 복사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대류에 대한 대류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식. 대류열. 자, 대류열. 자, Q는 자, A 곱하기 H 곱하기 그리고 이제 델타 T. 이겁니다. 이거. 이게 대류 열량, 대류 연료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H의 값을 구하는 거죠. 대류 열 전달 계수.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변형을 시켜보면 H는 A 곱하기 델타 T분의 네, Q가 되는 거예요. Q. 그죠? 대입해 볼게요. 자, 일단 이게 그 대류 그 면적, 이 면적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도형이냐면 잘 보세요. 구예요, 구. 공모양. 공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구의 건널비. 자, 반지름이 R인 구라고 했을 때 이 구의 건널비. 자, 왜 건널비를 왜 구하냐? 자, 외부와 접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구의 거치잖아요. 건널비. 만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 거예요. 건널비는 얼마냐?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 이게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에다가 이 구의 건널비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자, 이거 R. 반지름이야, 반지름. 근데 지금 구의 직경이 얼마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얘가 5cm라고 했나요? 5cm라고 했죠? 그러면은 5cm면은 이게 0.05m잖아요. 반지름이. 그죠? 0.05m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4파이 곱하기 자, 0. 자, 이게 지름이 0.05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이거의 절반. 그래서 0.025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이거죠. 0.025. 그래서 여기는 0.025의 자,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반지름. 이거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델타 T는 온도차예요. 이 구의 내부와 외부. 구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몇 도 난다고요? 30도. 여기는 30도. 온도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열량. 열량은 50W라고 했죠? 50W.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대류 열 전달 개수는 대략적으로 한 212 정도 나오네요. 212. 이렇게 해서 대류 열 전달 개수를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 27번. 물이 소방 노즐을 통해 대기로 방출될 때 유속이 24m/s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즐 입구의 압력은 몇 kPa이 되어야 하는가? 단, 압력은 계기 압력으로 표시되며 마찰 손실 및 노즐 입구에서의 속도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소방 노즐을 통해서 대기로 방사할 때 자, 소방 노즐을 통해서 자, 물이 이렇게 방사된단 말이죠. 그죠? 예. 물이 방사되는데 그 유속이 24m/s. 자, 24m/s가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즐 입구에서의 압력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압력.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속도 수도. 예, 속도 수도를 구하셔야 돼요. 속도 수도. 자, 속도 수도 H는 바로 2G분의 V제곱이죠. 이게 속도 수도예요. 예, H는 2G분의 자, V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9.8이고요. 자, 유속이 얼마라고요? 24m/s 제곱. 24의 자,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이 값이 대략적으로 자, 29.4m가 돼요. 자, 속도 수도가 29.4m다. 그러면 지금 뭘 구한다? 노즐 입구에서의 뭘 구한다고요? 압력을 구하래요, 압력. 자, 그런데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은 감마 H죠? 그쵸? 압력은 감마 H. 요 감마가 뭐예요?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를 킬로파스칼.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자, 킬로파스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비중량도 자, 9.8로 놓을 거예요.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로. 단위 자체를 여기에다가 좀 전에 구했던 이 속도 수들을 곱하는 거예요. 감마 h, 이 h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9.4m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이제 대략적으로 288 단위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근데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뭐랑 같아요? 이게 뭐랑 같냐면 이게 킬로파스칼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88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단위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그림과 같이 반경 2m, 폭 4m의 곡면 AB가 수문으로 이용된다. 이 수문에 작용하는 물에 의한 힘의 수평 성분의 크기는 약 얼마인가? 자, 보세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여기 이렇게 차여 있는데 자, 수문이 곡면 이렇게 자, 곡면으로 지금 수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문이. 자, 물은 여기에 자, 물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높이가 6m래요, 6m. 그리고 수문은 요만큼 곡면으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수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길이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2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2m예요. 이렇게 곡면이. 그때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수평 성분. 이 수문이 물에 의해 받는 수평 성분의 크기. 자, 크기를 구하래요. 자, 그 크기가 뭐냐? 결국 FH라고 하죠. FH. 수평 분력이라고 하는데 수평 분력이 감마 HA입니다. 이게 수평 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감마 HA. 그럼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 유체, 지금은 물이지만 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유체의 비중량이고요. H는 자, H가 중요해요. H가 뭐냐면 이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이 H예요. 다시 수면에서 수문의 어디까지?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H라고요. 그리고 A는 뭐냐? A는 이 수문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의 단면, 면적. 그게 수문의 면적이에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서. 자, 그러면은 이 수문을 옆에서 딱 바라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수문이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H,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이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의 이 수직거리가 이게 지금 H라고, H. 그럼 H가 몇 미터겠어요? 6m에서 1m를 빼니까 이만큼은 5m가 돼요, 5m. 이해되셨나요? 5m예요. 수문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예요. 5m. 그리고 면적은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로의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2m죠. 근데 이 수문의 폭이 몇 미터라고 했어요? 수문의 폭이 4m라고 했죠? 그러면 이 수문의 면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8이죠, 8. 8제곱미터.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제 물의 비중량. 이건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고요. 이게 감마예요. 물의 비중량. H는 몇 미터라고요? 6m가 아니라 5m가 들어가죠. 5m. 곱하기 그 다음에 A는 이 수문 옆에서 바라봤을 때 수문의 면적이에요. 얼마? 2m 곱하기 4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대략 392가 나옵니다. 392가 나오고요. 여기 단위가 킬로니까 킬로 뉴턴이 되는 거죠. 킬로뉴턴.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29번. 길이가 1km인 직관에 시간당 130세제곱미터의 물이 흐르고 있다. 이때
손실 수도를 25m로 한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관경은 몇 밀리미터인가? 단, 관 마찰 계수는 0.03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공식을 이제 이용해서 푸냐? 보니까, 달시 웨버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자,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가 1km래요, 1km. 그러면 L 값이 자, 1000m인 거고요. 1km. 그 다음에 직관에 시간당 130세제곱미터의 물이 흐른대요. 그럼 뭐가 나온 거죠? 유량 130세제곱미터 per hour. 그죠? hour. 그 다음에 손실 수도가 25m래요. H는 25m. 자, 그 다음 관 마찰 계수가 0.03. F가 0.03인 겁니다.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 자, 관의 내경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관의 내경. 자, 그러면 이제 그 달시 웨버식 있죠? H는 EGD분의 FL V제곱. 뭐 관의 길이를 뭐 대문자 지금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렇게 L로 쓸게요. FL 자, V의 제곱. 자, 근데 봤더니 이 식에서 지금 이 문제에 나온 조건은 4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유속 없죠? 조건에 유속이 없죠? 그러면 이 유속의 식을 좀 변형을 해야 돼요. 유속.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고요. 여기에 이제 분자의 유량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 식을 조금 더 변형을 시켜주면 이게 뭐냐? 파이 d제곱분의 4q가 돼요. 이렇게 유속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자, 어디에 대입을 하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유속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자, H는 EGD분의 FL에다가 자, 파이 D 제곱분의 4Q의 이거의 제곱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유속에다 이걸 대입한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자, 어떤 식이 나오냐? GD5제곱분의 8FL 그다음 Q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요 직경, 요 D를 구하는 거죠. 백원의 내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변형 다시 시켜주면 D의 5제곱은 요 손실 수도와 이걸 바꾸면 돼요. 위치만 바꾸면 돼요. 그럼 GH분의 여기 있죠? 8FL Q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나오겠죠? 대입만. 자, 보세요. 자, G는 중력 가속도네요. 9.8m/s 제곱이고요. 자, 손실 수도는 25m로 한정한다고 했어요. 25. 그 다음 8 곱하기, 자, F는 0.03이고요. 그 다음 길이는 1000m. 그 다음 유량은, 지금 여기서 유량의 단위가, 자, 유량의 단위가 뭐냐? 바로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죠?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들어가야 돼요. Q의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지금 130이니까 130 세제곱미터 퍼. 자, 1시간이 몇 초예요? 1시간. 1시간이 3600초죠? 3600초. 이거의 제곱인 겁니다. 이거 제곱 빠뜨리시면 안 돼요. 제곱.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D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5분의 1승을 해주면 돼요. 5분의 1승.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5분의 1승을 해주면 돼요. 5분의 1승을. 네.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이제 얼마 나오냐? 0.26379가 돼요. 0.26379. 단위는 여기 미터죠, 미터. 단위가.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밀리미터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뒤로 몇 칸 가면 돼요? 뒤로 하나, 둘, 세 칸. 일로 가면 되겠죠, 세 칸? 그래서 밀리미터로 바꾸면 대략 264mm가 나오는 거죠. 264mm.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커다란 탱크의 밑면에서 물이 초당 0.05 세제곱미터로 일정하게 흘러나가고 위에서는 단면적이 0.025 제곱미터, 분출 속도가 8m/s의 노즐을 통하여 탱크로 유입되고 있다. 탱크 내의 물은 몇 세제곱미터/s로 늘어나는가?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탱크가. 자, 있는데 요 아랫부분으로 여기 아랫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저 물이 흘러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물이 다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자, 밑면에서는 물이 얼만큼 나가고 있냐면 초당 0.05만큼 나간대요. 자, 초당 0.05만큼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여기 수면의 면적은 0.025입니다. 0.025 제곱미터고요. 자, 그리고 속도가 8m/s의 속도로 물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탱크 내의 물은 몇 세제곱미터/s로 늘어나는가?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초에 이제 여기로 100만큼의 물이 들어온다고 할게요. 근데 1초당 20씩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은 양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 1초에 100씩 물이 차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는데, 1초에 20씩 빠져나간대요. 그럼 물이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하겠죠. 왜?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물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얼만큼? 초당 80만큼 더 물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얼만큼 늘어나냐? 자, 이걸 구하면 돼요. 델타 Q를 구하는 거죠. 얼만큼 늘어나냐? 자, 지금 물이 유입되고, 유입되는 물의 양에서 빼면 되는 거죠. 유출되는 물의 양을 빼주면 돼요. 맞죠? 그럼 늘어나는 양이 나오겠죠. 유입되는 물의 양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을 빼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물이 얼마냐?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 했죠?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그러면 단면적 0.025고요. 단면적에다가 곱하기 유속 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유입되는 양이에요. 초당 이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빼야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초당 얼만큼 빠져나간다고요? 0.05만큼 물이 빠져나간다고요. 지금 초당.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물은 초당 0.15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1초에 0.15만큼. 그럼 2초면 0.3, 3초면 0.45 이런 식으로 1초당 0.15 세제곱미터만큼씩 물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니까 나가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비중이 1보다 큰 물질이 있다.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무게는 5kN이고 수중에서는 무게가 3kN이었다면 이 물체의 비중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어떤 수조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물이 이제 채워져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어떤 물체를 물 밖에서 이 물체의 무게를 쟀더니 이게 5kN이었대요. 물 밖에서 쟀을 때 무게가. 근데 이거를 이제 물에 담궜어요. 물에 담궈서 무게를 쟀더니 이 물 속에서는 3kN밖에 안 나온대요. 무게가 똑같은 물체인데. 자, 그러면은 왜 무게가 더 적게 나오냐? 여기서 이 안에 있는 물이 물체를 떠받쳐 올리는 힘 때문에 더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력이죠, 부력. 자, 그럼 여기서, 부력이 얼마냐, 부력, FP. 자, 부력이 얼마겠어요? 공기 중에서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의 무게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에서
3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부력은 2kN. 그러니까 2kN의 무게만큼 물이 떠받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무게가 더 적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부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의 비중을 알려면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냐? 바로 이 물체의 부피, 최적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최적. 자, 그러면 최적은 어떻게 구하냐? 최적. 바로 부력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부력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유체입니다. 유체. 이 안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이 물에 잠겼죠? 물에 잠긴 만큼 물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체의 부피만큼. 이게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를 곱해주는 거죠. 이게 부력입니다. 부력. 예?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냐? 이 물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량 분의 부력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수중, 물속이죠?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을 넣는 거예요. 물의 비중량 9.8 kN/세제곱미터고요. 자, 부력은 얼마라고요? 부력은 2kN. 2kN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 물체의 부피죠. 이 물체의 최적 부피는 얼마 나오냐? 대략 0.204 정도 나옵니다. 0.204 세제곱미터예요. 이 물체의 부피, 최적이 0.204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의 비중을 이제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물체의 비중은 이 물체라고 할게요. 이 물체의 비중량은 바로 이 물체의 비중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바로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물의 비중량이 9.8이니까 이거는 9.8S 단위는 kN/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요? 이 물체의 비중량이 이거라고요. 비중량이 9.8S. 자, 그러면 다 구한 거예요. 지금 뭘 구하고 싶다고요? 비중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 W는 이 물체의 비중량입니다. 물이 아니라 물체예요. 물이 아니라 물체. 이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최적을 곱하면 되는 거죠. 최적. 자, 그러면 이 물체의 비중량이 얼마라고요? 9.8S라고 했죠? 9.8S. 여기에다 뭘 곱해준다고요? 최적 0.204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이 물체의 비중 S를 구하는 거잖아요. S. 비중 S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비중 S는 9.8 0.204 분의 뭐겠어요? W는 이 물체의 무게입니다. 물 밖에서의 무게. 물 밖에서의 무게니까 5kN인 거죠. 5kN. 물 밖에서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5kN.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2.5 정도가 나와요. 2.5. 그래서 이 물체의 비중은 얼마다? 2.5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32번. 다음 물리량의 차원을 질량, 길이, 시간으로 표시할 때 잘못 표시된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유체의 차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잘못된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잘못된 것은 2번의 압력입니다. 압력. 자, 2번의 압력이 지금 잘못됐어요. 나머지는 다 제대로 됐어요. 자, 압력이 잘못됐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압력의 단위를 아셔야 돼요. 압력. 자,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자, 단위가 뭐라고요? 그럼 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죠?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이게 압력의 단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단위는 이게 어떤 단위예요? 이거는 바로 중력 단위예요. 이거 중력 단위예요. 그래서 중력 단위를 뭘로 바꾸냐? 절대 단위로 바꿔야 돼요. 절대 단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중력 단위, 절대 단위. 그래서 여기 뉴턴에다가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단위는 자, 제곱미터 분의 뉴턴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곱미터 분의 뉴턴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뉴턴 대신에 누굴 집어넣는다고요? 이거를 집어넣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이 뭐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크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이 슬러시가 나누기 표시니까. 그죠? 그럼 뉴턴에다 이걸 집어넣으세요. 세크 제곱분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제곱미터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제곱미터 분의 1인 거고요. 그러면 자, 약분이 돼요, 약분. 이렇게 약분돼 버리죠. 그 남는 건 이것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압력의 단위를 자, 절대 단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킬로그램 퍼 이거 먼저 쓸게요. 미터 세크 제곱 이거예요. 이게 절대 단위. 압력의 절대 단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따라서 압력의 자, 지금 구한 게 차원이죠. 압력의 차원을 구해 보면 자, 킬로그램은 무게죠, 무게. 질량이니까 M이고요. 자, 이거는 미터죠. 길이니까 L이죠.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인 거고요. 그 다음 S는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T고요. 자,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압력을 차원으로 바꾸면, 압력 단위를 차원으로 바꾸면 L-1승에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기 2번 보시면 잘못됐죠? 네, 이렇게 쓰셔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자, 12층 건물의 지하 1층에 재연설비용 배연기를 설치하였다. 이 배연기의 풍량은 분당 500세제곱미터이고 풍압이 290파스칼일 때 배연기의 자, 동력은 얼마냐? 단 배연기의 효율은 60%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배연기의 동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배연기의 동력 P는 102 곱하기 60 이타분의 PT 곱하기 Q 곱하기 K죠. 이게 배연기, 즉 송풍기의 동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102 곱하기 60 곱하기 지금 펌프의 효율이 얼마래요? 배연기의 효율이 60%. 그러면 0.6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전압. 자, 여기서 이 전압의 단위가 뭐냐? 미리 아쿠아죠?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나온 단위가 뭐라고 나왔어요? 290 파스칼. 이게 나왔어요. 290 파스칼. 단위 다르죠?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꾸냐? 이 파스칼 압력과 이 수주의 관계. 자, 그거를 아셔야 돼요. 수주의 관계. 자, 101,325 파스칼이 자, 뭐랑 똑같냐면 바로 10332 미리 아쿠아랑 같아요. 이 관계.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자, 290 파스칼이죠. 전압이.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90 파스칼 나누기 여기 있죠. 101,325 파스칼 곱하기 10332 미리 아쿠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만든 식입니다. 비례식. 네, 비례식. 자, 이게 지금 전압 PT고요. 그 다음에 풍량은 자, 풍량이 얼마래요? 풍량? 분당 500세제곱미터. 근데 여기는 단위가 똑같아요. 여기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입니다. 풍량의 단위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500 쓰시면 돼요. 500.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전달계수 안 나왔죠, 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4.03 킬로와트가 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4번. 기압계에 나타난 압력이 760mH인 곳에서 어떤 용기 속의 진공 압력이 75mHg였다면 절대 압력으로는 몇 kPa인가? 자, 보세요. 이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압,
절대압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절대압이라는 것은 절대압력이죠. 절대압은 자, 두 가지 공식이 있거든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씩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기압과 진공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절대압을 구해주는 거죠.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그런데 이 계기압 같은 경우는 대기압과 계기압을 더한 값이 절대압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기압력이 760 수은주고 진공압이 75 수은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절대압력은 760 수은주에서 진공압 75 수은주. 그죠? 이걸 빼주는 거예요. 예, 진공압이니까. 그래서 빼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게 685가 돼요. 685, 자, 미리 HG.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수은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죠? 킬로파스칼로? 그러면, 자, 어떤 관계가 있냐? 수은주와 킬로파스칼의 관계. 자, 이런 관계가 있죠? 760 수은주는 101.325 킬로파스칼과 같습니다. 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단위를 환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환산을 시켜주냐면, 자, 이것도 이제 비례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685 수은주 나누기 760 수은주 곱하기 여기에 이제 101.325 킬로파스칼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이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대략적으로 91.33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에 91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2번. 다음 35번. 자, 그림과 같은 벤추리관에서 단면 1의 직경이 20cm, 단면 2의 직경이 10cm일 때 벤추리 효과에 의한 물의 높이차 델타 H는 1m이다. 벤추리관에 흐르는 유량은 분당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모든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인 거죠. 자, 지금 이제 벤추리 미터가 있는 건데 이거예요. 이제 관경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렇죠? 축소시켜서 이제 뭐 유속도 구하고 뭐 유량도 구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높이차가 여기죠, 높이가. 네, 여기에요. 지금 유체가 여기만큼 차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이만큼. 여기는 이제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높이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높이차 델타 H가 그게 1m라는 거죠. 1m. 델타 H가. 그때 요 단면 1. 자, 단면 1의 직경. 요 직경이 이제 20cm. 여기는 20cm라고 했고요. 단면 2의 직경. 요 직경은 10cm라고 했어요. 그때 이 벤추리관에 흐르는 유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단면, 첫 번째, 이 단면 1에서의 유량과, 유속과 단면 2의 유속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쪽에 보세요. 자, V1은 A1분의 Q죠? 근데 아직 유량을 몰라요. 지금 유량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A1은 얼마냐?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이 20cm, 즉 0.2m죠? 그러면 0.2의 제곱이고요. 자, 유량 Q가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자, 얼마 나오냐면 31.83이 됩니다. 31.83 Q.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요. 자, 그 다음에 V2는 A2분의 유량 Q가 될 거고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여기는 직경이 10cm죠. 10cm니까 0.1m의 제곱입니다. 유량 Q.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127.32가 돼요. 127.32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유속이 V1과 V2를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 베르노이의 방정식이 있죠.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자, V1의 제곱 플러스 G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2.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면 1과 단면 2에 자, 높이 차가 없죠. 수평이니까, 수평배관이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G1과 G2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 다음에 요 압력 수도는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고요. 속도 수도는 우변으로 이항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우변으로.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가 되겠죠? 여기는 2G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델타 H예요. 압력 수도차. 요게 지금 델타 H라고요. 그게 몇 미터라고요? 1미터. 네, 1미터. 그럼 이 값이 1이라는 거지, 이 값이. 이 값이 1인 거예요. 이 값이.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9.8 분의 자, V2는 127.32입니다. 127.32Q에 자, 이거의 통째로 제곱인 거예요. 그죠? V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31.83 곱하기 Q에 또 이거의 통째로 제곱이 돼버려요. 이렇게. 이 값이 1인 거라고요. 1.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자, Q의 값이 얼마 나오냐? 자, 이걸 풀어주면 돼요. Q의 값이 대략 2.15가 나옵니다. 2.15. 2.15 다니는 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정답은 자, 2번이 정답이 자, 되는 거죠. 정답 2번. 자, 다음 36번. 지름 0.5m의 관 속을 물이 평균 속도 5m/s로 흐르고 있을 때 관의 길이 100m에 대한 마찰 손실 수도는 약 몇 미터인가? 단 관 마찰 계수는 0.02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찰 손실 수도니까 H는 2GD분의 FL 자, V의 제곱. 이 식의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그러면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그 다음 직경은 자, 직경이 0.5m라고 했죠? 네, 0.5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 마찰 계수가 0.02라고 했어요. 0.02 곱하기 그 다음 관 길이는 100m. 그 다음에 유속은 5m/s. 5m/s니까 5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한 5.1m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마찰 손실 수도는 5.1m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다음 37번. 점성계수 0.2, 밀도 800인 유체의 동점성계수는 몇 제곱미터/s인가? 자, 동점성계수를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자, 동점성계수 뉴는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밀도분의 자, 점성계수로 구하는 거죠. 자, 다시 동점성계수는 밀도분의 점성계수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점성계수가 지금 0.2라고 했죠.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미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밀도, 자, 밀도는 800kg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봤더니 분자는 중력 단위예요. 분모는 절대 단위예요. 자,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를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꿔 줄 거냐면 분모에 있는 밀도의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꿔 볼게요. 자, 분자는 그대로 중력 단위로 자, 써 주시고요. 자, 이거 바꿔 주시면 돼요. 800에 자, 뉴턴 곱하기 자, 세크 제곱. 자,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의 4제곱미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절대 단위를 이렇게 중력 단위로 바꾼 거예요. 중력 단위로 자, 바꿔줘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시게 되면 이거 0.2 나누기 800을 하시면 돼요. 0.2 나누기 800. 자, 계산하시면 이게 2.5 곱하기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고요. 이 단위를 정리를 해주면 이게 제곱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 단위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이 동점성 계수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38번.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공동현상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한다. 자,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펌프의 흡입측을 뭐한다? 가압한다. 2번도 맞죠? 3번. 펌프의 흡입 관경을 크게 한다. 그러니까 흡입 관경이 크면 클수록 유속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다음 4번. 펌프의 회전수를 크게 한다. 자, 펌프의 회전수를 크게 해버리면 어때요? 공동현상이 더 잘 일어나죠. 그래서 펌프의 회전수를 더 작게 해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39번. 이상기체의 정압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39번 문제는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좀 이해했으면 풀 수가 있는데, 자, PV는 N분의 WRT. 그죠?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잖아요. 그때 요 분자량분의 중량, 이게 뭐예요? 분자량분의 중량. 요게 이제 몰수비입니다. nRT. 요게 nRT가 돼서 요게 이제 RT가 되는데, 자, N 상수죠? R도 상수입니다. 안 변하는 값이에요. 안 변하는 값. 그러면 양변을 T로 나눠주면 T분의 PV는 nR이 돼요. 이렇게 nR. 근데 이 n 곱하기 r은 상수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이 값은 일정해요. 일정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정압 과정이죠. 정압 과정. 자, 정압 과정이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T분의 PV가 일정한데 이 압력까지 일정하대요. 이 값이 일정하대요. 그럼 뭐겠어요? 이 값이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 T분의 V도 일정한 거죠. 이게 P가 일정하니까 T분의 V가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요. 이게 바로 정압 과정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T분의 V는 일정.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다음 40번. 베르누이의 정리가 적용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일단 이 베르누이의 정리는 자, 유체가 어떤 유체일 때를 가정한 거냐면 유체가 이상기체일 때, 이상유체일 때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유체. 예, 그래서 보기 보시면 1번에 압축성의 흐름이래요. 근데 이상유체는 뭐예요? 이상유체는 압축성이 아니라 비압축성이잖아요. 그렇죠? 비압축성이라고 이상유체. 그러니까 압축성인 거는 실제 유체고요. 그 다음에 정상상태다. 그죠? 이상유체 정상상태. 자,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마찰이 없는 흐름이죠. 예, 마찰이 자, 없는 흐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찰이 없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상적인 유체라고요. 마찰이 없는 것. 그죠? 그리고 4번. 베르누이 정리가 적용되는 임의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압축성이 아니라 비압축성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의 답이 있습니다.